자, 이제 두 분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바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네. 이제 전기차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일진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일진 머트리얼즈 한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좀 전기차를 굴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전기차를 많이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 2차 전지를 개발하는 그런 좋은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은 업체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데 그 2차 전지를 만드는 기술력 중에 거의 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국내 유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일진 머티리얼즈. 사실은 이 종목이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시작해 주는데 자, 충분히 테마적인 모멘텀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이렇게 이 한 달 만에 이 단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은 아니고 좀 이렇게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인데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주봉사의 흐름을 먼저 볼게요. 자, 주봉사의 흐름을 봤을 때, 자, 5일선의 지지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평선상의 지지 구간이 조금 살짝 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이렇게 이런 기술력이 좋은 종목은 이렇게 차트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들고 왔고요. 그리고 좀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어차피 지금 추세선 한번 그어봤을 때, 자, 하락 추세 한번 그어볼게요. 자, 내일 흐름만 좋다면, 자, 충분히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이 파라볼릭의 첫 번째 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 추세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도, 자, 항상, 상승 이후, 눌렀다가 상승하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자, 일진 머티리얼즈 충분히 자,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이 5일선이 꺾이는 부분을 돌파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이 5일선이 꺾이는 부분에 대한 이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5일선이 꺾이는 부분은 자, 5일선이 이렇게 꺾인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단기적인 기대감이 꺾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즉슨 이 부근에 물린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 줄을 그어가지고 자, 돌파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호재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강화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적인 부분에서도 이 돌파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자, 거래량입니다. 항상 이 주가의 이 그림자라고 하죠. 네, 그런 거래량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일봉상의 거래량을 봤을 때 이평선의 캔들을 모조리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저번보다는 좀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시장의 관심을 조금 받는 종목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모멘텀적인 측면 그리고 테마적인 측면 그리고 뭐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도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뭐 수급을 봤을 때도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시장에서 좀 들어와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와 손절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매수가는 일단 시가 이하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3,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노려볼 만하겠다. 사실은 이 종목이 43,000원까지 보기에는 좀 아까운 종목이에요. 이거는 네. 좀 한 1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들고 가면서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고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500원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 35,000원 잡아드렸는데 왜냐면 이게 조금 이 대상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빠르게 좀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
네,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본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로 되돌림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하셨죠. 일진 머티리얼즈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확인해 드렸는데 오늘 무려 8% 급등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내일 시가 이하 매수해보고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살펴볼 텐데 제가 미리 살짝 보니까 좀 덩치가 있는 종목을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네. 다소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오리온이죠. 네. 뭐 증시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예. 자, 신고가는 따라붙어라.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이 분할 상장 이후에 예. 또 액면 분할까지 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오리온이 이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 뭐 제가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 좀 드렸지만 자, 공모가 그다음에 이제 그 수급 이걸 반드시 좀 체크하시면서 현재 가격 대비 싼가 안 싼가,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좀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오는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된 이후에 외국인들의 중장기 성향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 4분기 실적이 이제 사드 보복 여파로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3, 4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뭐 베트남,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점에서는 최악의 시점은 좀 지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계 회사와 지금 이제 그 건강보조식품을 신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최악의 시점을 좀 지났고 신사업 모멘텀까지 좀 더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런 이제 신고가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차트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수주급을 한번 좀 체크해 드릴 텐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오리온의 주가죠. 보시게 되면 이제 7월 7일 신규 상장될 때부터 중장기 성향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 이에 강력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외국인들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급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제 상승을 좀 가늠하실 수 있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주요 매물대 라인대가 보시게 되면 이제 87,000원 라인대에서 이제 89,000원 라인대인데 이번 주에 그 라인대를 전부 다 좀 돌파하면서 네.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 연속 가능성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라인대 잡아드리면요. 일단 뭐 9,500원부터 95,000원부터 93,000원 사이에서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이제 11만 원. 손절가는 그렇게 이제 이 파워라인과 오늘의 시가 양봉의 저점인 89,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중기 관점에서 계속 상승한 가능한 종목이니까 뭐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오리온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95,000원 이하이고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8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이번에 들고 온 두 번째 종목은 HRS입니다.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오늘은 좀 공격적인 종목보다는 좀 이제 안정적인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자연과 환경에 한번 터트려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자연과 환경으로 승부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제대로 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을 오늘 좀 들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HRS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이 HRS라는 종목을 보시면 요즘에 좀 찌라시가 많이 돌았어요. 뭐 방산주, 뭐 아직 급등을 안 한 방산주다. 뭐 방독면 만드는데 꼭 HRS의 뭐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돌고 있고 그리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뭐 케어 뭐 이런 얘기도 그 이슈로 좀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HRS가 매력적인 건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전년 분기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분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모멘텀이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또 보면
단기간에 보면 이제 4,300원대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해줬어요. 네, 제가 아까도 이 일진 머티리얼즈에서도 좀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5일선이 꺾이는 부분이 좀 이렇게 가장 큰 매물대, 그러니까 즉 종목의 단기적인 기대감이 꺾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박스권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파해주는 흐름, 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라볼릭의 이 첫 번째 선까지 이렇게 돌파해주면서 오늘 거의 뭐 6% 상승을 보였는데 일봉상에서도 지금 추세 자체가 이제 살아 있어요. 자 이평선들을 봐도 자. 지금의 이 확산 구간이 아니라 지금 수렴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 중에서도 이게 이제 상방으로 이렇게 수렴이 됐고 이제 확산이 되면 상방으로 확산이 될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좋은 거래량 흐름 터져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일봉상에 보면 이 121선의 이 장기 평선과 그리고 이제 225일선 장기 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이제 점점점 이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기보다는 조금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HRS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자, 실리콘은 뭐 어디서든 많이 쓰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든 시장이 상승하든 꾸준한 상승세 그리고 변동성이 그렇게 작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하기에 좀 큰 금액을 가지고 좀 이렇게 투자하기에는, 그리고 또 멀리 보면서 투자하기에는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절가와 목표가 그리고 매수가를 좀 정해드려야 되는데, 자 매수가는 이 오늘 캔들의 이 몸통 구간, 자 이 몸통 구간에서 이 시가 이하 몸통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4,900원, 좀 살짝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 자 4,900원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200원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왜 4,200원대를 잡았나? 이 60일선을 자 이탈하는 순간 제 철칙이거든요. 저는 60일선을 이탈하는 종목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0일선 이탈 시 전량 매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좀 크게 보셔도 되겠다. 뭐 제가 이렇게 4,900원대라고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 모멘텀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고 하셨죠. HRS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살펴봐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은 내일 시가 이하이고 목표가 4,900원, 손절가 4,200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네오피델리티라는 종목인데요. 뭐 네오피델리티 하면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신들의 전쟁 1부에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 편입 종목으로 좀 말씀 좀 드렸다가 네. 간신히 매수가가 들어왔는데 시즌이 좀 끝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4,500원 라인대까지 뭐 여유 있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들었던 종목이고요. 뭐 기술적 흐름에서 상에서도 이제 파워 차트 매매 기법에 좀 포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바로 이거죠. 뭐 제3자 배정 유증이 70억이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회차, 6회차, 7회차 이제 12 물량이 올 이제 8월 중순부에 들어오게 되는데 유증 물량과 이제 제3자 배정 물량과 이제 12 물량을 합치면 대략적으로 220억 이상의 자금이 좀 들어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한 600억 정도 감안했을 때 한 200억 자금의 정도의 자금이면 상당히 주가에는 이제 급등시켜 줄 수 있는 뭐 충분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이 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포착하고 있고 최근에 또 임시 주총이 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업 목적 충분히 이제 그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화장품, 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부분까지 사업 목적을 상당히 좀
열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사명도 뭐 NC트론이라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명도 이제 함께 좀 변경이 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지금 진행 상황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8월 한 28일 정도로 해서 거래 정지가 이루어질 건데요. 뭐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뭐 거래 정지 이후에 9월 달이 되게 되면 이미 이제 돈 들어온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액면 분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상장 이후에 주가가 훨씬 더 강력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자, 차트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 종목도 이제 네오 피델리티랑 거의 이제 비슷한 패턴이죠. 자, 그동안 주요 매물대로 여겨졌던 4,400원, 그다음에 이제 4,500원 라인대를 파워 차트 매매 기법의 신고가 거래량으로 완벽하게 좀 뚫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이 파워 라인과 이제 21선의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인데, 자, 거래량 관점에서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이 자리죠. 보시게 되면 들어올 때 좀 강력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6월 26일자 이 주에 주가가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역시 이제 종가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 자리가 이제 그 단기 저점 라인대로 보셔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수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급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오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렸던 종목들과 함께 계속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료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추세도 견조하고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기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가격 대응 전략 좀 잡아드리면요. 내일 이제 시가 이하에서 잡아보시고요. 시가 이하 4,500원 라인대까지 열어놓으시고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 부근 조금 돌파해서 한 6,4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손절가는 이제 4,000원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이 가장 큰 모멘텀은 신사업 모멘텀과 신규 자금 유입인데 이런 유입들이 제대로 절차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6,400원을 돌파해서 크게 레벨업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좀 밀릴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난번 아래 꼬리를 달았던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4,000원 라인대거든요. 네. 그래서 4,000원 라인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6,400원 라인대까지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의 파동이 될 건데요. 뭐 충분히 9월 달까지 중기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 피델리티까지 두 분의 관심 종목들 살펴봐 드렸습니다. 총 4개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높은 수익률 기록할지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법 강의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 강의는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내용인지 살짝만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좀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인데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단기 데이 트레이딩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단기 데이 트레이딩의 이 확실한 이 맥점을 짚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이 대중화되긴 대중화됐지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써먹고 자 어떨 때 잡아야 될지 이 타이밍 잡기는 상당히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오늘 확실히 잡아드리기 위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님의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두 전문가님의 수익률 배틀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